이번에 금리가 또 떨어졌습니다. 2.75에서 쇼크 하락했죠. 2.5%로 하락했어요. 이게 뭐예요? 유동성 풀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유동성만 풀면 안 빌려가잖아. 안 쓰잖아. 그러니까 금리 낮추겠다는 겁니다. 시동 걸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계층 이동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멀뚱멀뚱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가만히 있어도 거지가 되는, 가만히 있어도 빈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을 서민들이 사서 자산을 증식시키거나 혹은 내 집 마련, 더 나아가 임대소득 등을 만들 수 있는 사다리가 끊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 이유로는요, 앞으로 나올 세금 중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의 규제로 인해 서민들의 부동산 취득이 어려워질 예정이죠. 오늘 영상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는 항상 되풀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더욱 살기 어려워지며 경제적 어려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숨겨진 진실과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인사이트로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축통화가 되는 미국의 관세 전쟁, 또한 급격한 금리 차익, 소상공인들의 줄폐업까지 연이어 악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경기 성장률은 0%대를 기록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으면요, 전 세계 공통적인 내수 경기 활성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장에다가 막대한 유동성 자금을 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신규로 돈을 무한정 찍어내서 시중에다 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돈이 풀리면요,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업 매출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경쟁력 있는 제품, 서비스 등이 탄생되는 것이죠. 또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들은 공장을 짓고 더욱 유니크한 제품들을 연이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근로자가 필요하기에 고용 창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경쟁력이 강화되며 수출을 동반하여 경기 침체를 해결, 경제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정부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동성을 증가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단점이 있죠. 정부에서 푼 유동성 자금이 일정 부분 자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 부동산 가격에 버블이 붙을 수밖에 없죠. 자, 정부는요, 부동산 가격이 소비자 체감 물가 지수보다는 우상향을 그리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급격한 부동산 상승은 심각한 양극화에 대한 상황을 만들어내며 경제 위기를 또다시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정부든 경기 침체에 풀린 이 신규 돈들이 부동산으로 쏠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앞으로 대출 및 세금 중과 규제를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출 규제를 한다면 과연 이게 서민을 위한 것이냐, 혹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는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집을 살 때 당연히 대출의 의존도가 낮아지며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온전한 내 돈 가지고는 부동산을 살 수 없습니다. 즉, 50% 이상의 담보대출을 받아야지만 내 집 마련 혹은 임대소득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대출 규제가 높아질수록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끊어지며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억지로 수요를 누르는 대출 규제 등이 아닌 양질의 부동산을 공급함으로써 수요를 잡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죠. 즉,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난해하죠.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서울 및 수도권에 빈 땅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여 가성비 떨어지는 주택을 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총상향을 통한 사업성 극대화, 건설 시장의 세제 완화 및 대출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세금 중과, 대출 규제, 조정지역 확장 등을 통해 눈앞에 보이는 불만 끄려고 행동하고 있죠. 자, 이러면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 때도요, 대출 규제를 하니까 갑자기 풍선 효과처럼 원룸형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테마형 상가 등이 묻지마 투자가 진행되면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즉, 주택을 사지 말라고 하니까 비교적 규제가 적은 이런 변칙적인 부동산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인 버블은 결국 지금 터져서 지산, 오피스텔, 테마형 상가 등이 대거 경매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중과도 시중에서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부동산은요, 살 때부터 팔 때까지가 모두 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살 때는 뭐죠? 지방세법에서 적용되는 취득세입니다.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8%의 취득세를 적용하니 사람들은 우회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들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니까요, 수도권 및 지방의 1억 빌라들이 싹쓸이를 당하며 미친듯이 사람들이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즉, 전혀 가치도 없는 빌라 및 아파트를 그냥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막 사들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부동산들은 나중에 팔리겠습니까? 인프라가 미흡되고 노후된 아파트가 팔리겠어요? 당연히 주인을 찾지 못해 1억 원대의 빌라 및 아파트의 경매 물건들도요, 지금 경매 시장으로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 및 종부세를 중과하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팔지는 않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월세 혹은 전세를 올려 폭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를 하니까 팔아봤자 어차피 세금만 내고 남는 게 많이 없죠. 그러니까 증여나 보유를 통해 매물 잠긴 현상을 만들어냈죠. 즉, 양질의 부동산을 공급하여 수요를 잡는 것이 아닌 세금 및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억지로 통제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는 기이하게 변질되어 오히려 버블만 더욱더 쌓이는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죠. 결론적으로 보면요, 앞으로의 정부도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및 인기 있는 수도권의 지역의 양질의 부동산 공급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라는 큰 이슈가 있기에 시중의 유동성을 막대하게 풀게 되겠죠. 즉, 새롭게 만들어내는 신규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대출 규제 및 부동산 규제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면요, 서민은 앞으로 더욱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해요. 혹은 갈아타기 등이 더욱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많은 부분은요, 맞벌이 부부들은 무조건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소득이 약 8천만 원 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수년간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바뀐 강력한 대출 규제를 만나게 되죠. 기존 무주택 기준 LTV 7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소득 등의 기준에 부합하여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서울 및 수도권이 조정지역으로 바뀌면서 대출 한도도 더욱 축소되어 내 집 마련을 포기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돈을 모으는 속도보단 집값의 우상향이 더 높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더 멀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출 및 세금 중과는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는 최악의 규제로 변질될 수 있죠. 더 이상 경제적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역사를 공부한다는 이유는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전 정부 때 약 25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해당 정책 전부 부동산 세금 중과,
대출 규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금 중과는 서민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전세 폭등, 월세 폭등 시장을 만들어 더욱 양극화는 심해지는 현상을 만들어냈죠. 앞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돈, 즉 유동성은 막대하게 풀리게 됩니다. 또한 그 돈이 자산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자 또다시 대출 규제 및 세금 규제를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사다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대출이 필요 없는 고소득층의 국민들은 안정적인 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욱 심해지는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예 희망이 없는 게 아니죠. 부동산 경매 시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2에서 30% 정도를 싸게 살 수 있어서 안정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물건을 공략을 통해 50% 반값의 취득도 가능하죠. 거기다가 땅값의 절반 이하로 토지를 취득하여 디벨롭을 통해 나만의 건물주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출 대비 경락 대출은 폭넓게 실행되기에 비교적 적은 종잣돈으로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합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함께 나무를 보지 말고요. 나무 뒤에 있는 숲을 보면서 저와 함께 그 기회를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냉철한 판단과 거짓 없는 진실과 현실적인 시장 현황을 숨김없이 전달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 보도록 하시죠. 아셨죠? 파이팅입니다. 자, 앞으로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경기 침체, 마이너스 성장, 고착화, 경기 재앙 이 모든 부분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보단 경기를 살리는데 앞서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시중에다 유동성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자산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되잖아. 이 돈들이, 그죠? 기업을 살려서 기업이 혁신을 만들어 고용을 해결하고 수출을 동반해서 경기 침체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자산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막고자 규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규제가요. 그죠?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 추가 대상, 거기 위에 더 나가서 세금 중과, 조정지역 확대 등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 집 사는 게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건 왜 공부하는 겁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죠. 문정부 때 봤잖아요. 코로나라는 팬데믹 재앙이 터지면서 시중에다 유동성 풀었습니다. 자산에 가는 걸 쏠림을 막고자 규제 25번을 냈어요. 반등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됐어요?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거지가 되는 역설적이지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준비하는 자는 위기에서 기회를 만듭니다. 저와 같이 잘 만들어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금리가 또 떨어졌습니다. 2.75에서 쇼크 하락했죠. 2.5%를 하락했어요. 이게 뭐예요? 유동성 풀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유동성만 풀면 안 빌려가잖아. 안 쓰잖아. 그러니까 금리 낮추겠다는 겁니다. 시동 걸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계층 이동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멀뚱멀뚱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가만히 있어도 거지가 되는, 가만히 있어도 빈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저와 같이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 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더 살기 힘든 세상이 올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항상 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서 그 움직이는 기회를 함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온라인 방송도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주에 더욱더 가치가 뛰어나고 양질의 내용과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